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드름과 뾰루지에 대해서 이런 트러블 케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실은 트러블이라는 건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종류에 따라 원인도 케어법도 다 달라요. 이번엔 한 방에 트러블이 다 없어져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5강에서 민감한 건조 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건데 피부 겉에서만 뭘 자꾸 발라봤자 몸속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차곡차곡 이걸 바로 잡아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냉한 피부와 건성 피부에는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유분이 많이 나고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는 이런 열이 많은 피부에는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좁쌀 여드름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열이 많은 화농성 여드름은 얼굴에 열이 차지 않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어떤 여드름이든 간에 얼굴에 열이 차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 두 가지가 하나는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에요. 우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돼요. 중국말로 여러분들 쌍호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을 먼저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음식 중에서 밀가루 또한 차가운 음식인데 몸속에서는 비생리적인 열을 발생시켜서 얼굴에 열을 차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여드름 부위별 원인이에요.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에 올라온다면 내 내장 부위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폐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호르몬 균형이 깨져도 이마에 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볼은 보통 간이나 우리가 대장이 안 좋을 때예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도 몸이 피곤하면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변비 때문에 대장이 안 좋아도 볼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볼에 보이시죠? 양쪽이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2016년도 제 사진을 봐도 볼에 굉장히 많죠. 제가 변비가 좀 심해서 이렇게 좀 트러블이 볼에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턱과 목을 묶어서 자궁과 신장이 안 좋다고 보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턱은 빈혈이나 칼슘이 부족할 때, 입은 위장이 안 좋을 때, 목은 이마처럼 호르몬이 불균형일 때 트러블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 턱, 목 이렇게 다 차거나 냉증인 사람은 트러블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 음식, 꽉 끼는 옷 꼭 다 피하시고요. 하반신은 항상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화농성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 화농성 여드름은 여드름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런 티트리 제품만 잘 발라줘도 사라져요. 하지만 좁쌀 여드름은 어떤 제품을 바른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꼭 압출을 해서 안에 있는 화이트헤드를 꼭 빼줘야지만이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배우기 전에 좁쌀 여드름이 뭔지는 좀 알아야 하잖아요. 좁쌀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화이트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를 먼저 비교하자면 블랙헤드는 피지가 모공 밖으로 나오는 거고, 사진 보세요. 네, 화이트헤드는 피지가 각질, 즉 피부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블랙헤드는 피부 겉에서 해주는 케어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이트헤드는 피부 속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해주는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관리를 하기 전에 이 오돌도돌한 게 이 안에 피지가 뭉쳐서
화이트헤즈가 맞는지 아니면 단수나 오돌도돌한 알러지인지 그걸 먼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오돌도돌한 게 오래가서 피부과를 갔는데 진단을 피부 안에 조그만 피지가 있는 이런 화이트헤드라고 면포성 좁쌀 여드름인 것 같다 해서 유분 잡는 약을 처방받아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게 더 역효과가 났던 게 좁쌀 여드름은요 지성보다 건조한 피부에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건조한 피부인데 유분을 잡는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완전 이거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오돌도돌한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피부 문제로 피부과에 가서 피부 염증 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얼굴에 있는 오돌도돌한 것까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얼굴에 오돌도돌하게 난 게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일종의 알러지였던 거예요. 그 피부염 약에 들어있던 항히스타민 때문에 이 얼굴에 났던 알러지까지 다 같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알러지도 굉장히 많은 정말 수많은 종류의 알러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해서 알러지가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졌던 거죠. 중요한 건 이 얼굴에 났던 이 오돌도돌한 반응이 좁쌀이 아니라 알러지였다는 거. 좁쌀은 단순히 블랙헤드나 화농성 여드름과 달리 원인도 정말 여러 가지고 또 사람에 따라 개인차도 정말 커요. 그래서 미리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좁쌀 여드름은 어떤 화장품 제품을 썼을 때 막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최대한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필링제 사용이요. 저희가 앞에 3단계에서 필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강에서 필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죠. 좁쌀 여드름의 필링제는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화이트헤드는 그러니까 이 피부 각질 밑에 피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지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질 때문에 모공이 막히는 각화 현상 때문에 좁쌀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좁쌀 피부의 특징은 또 되게 굉장히 민감한 피부예요. 그래서 아무 필링제나 써주면 절대 안 돼요. 자극은 무조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효과를 못 보더라도 두세 번에 나눠서 하더라도 정말 순한, 약간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 정도 싶을 정도로 순한 필링제를 선택하셔야 해요. 일단 먼저 안 되는 필링제를 알려드릴게요. 아하나 AHA 성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BHA 성분 이런 성분이 정말 조금 들어가 있는 아하가 2% 이하, 바도 0.5% 이하 정말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필링제는 괜찮은데요. 이 성분으로 각질을 맹목적으로 녹이는 아하가 20%, 30% 막 이렇게 높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발라놨다가 가만히 두면 각질이 막 녹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중화제까지 쓰기도 해야 돼요. 이런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설명에 순하다고 써 있지만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런 스크럽 타입 아시죠? 절대 좁쌀 피부에 순하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시트 마스크 타입으로 붙였다가 이렇게 말렸다가 이렇게 떼어내는 필오프 마스크 타입 마스크팩 아시죠? 정말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좁쌀 여드름이신 분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문질렀을 때 지우개 가루처럼 나오는 고마지 타입 있죠? 그런 필링제가 좋고요. 지우개처럼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로 녹일 수 있는 정말 순한, 효과가 좀 미미하다 싶으면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쓸 거,
2번 쓰세요. 약하게 각질을 정말 순하게 제거하면서 피지를 위로 끌어내는 게 이 좁쌀 여드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좁쌀 여드름은요, 유수분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흔한 얘기겠지만 제 요점은 조금 달라요. 피부 속에서 이 피지가 생긴다는 거는 필요한 수분이 내려가고 불필요한 수분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에서 수분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 안에서 유분이 올라와 뭉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분을 겉에서 채우는 좋은 방법으로는 알로에 겔처럼 유분이 적은 수딩 제품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센스 단계에서 발라도 되고 크림 단계에 발라도 상관이 없어요. 단 피부가 얼마나 건조하냐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시트도 꾸준히 사용하면 좋아요. 탄력, 주름, 화이트닝 이런 종류 말고요. 이런 영양이 많은 거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분 공급용으로 나온 그런 수분 위주의 마스크팩을 붙이면요,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피부가 얼마나 건조하냐에 따라서 횟수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좁쌀 피부는 화농성 여드름과 다르게 의외로 건조한 피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에 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잠기기 때문에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분들은 유분기가 상당히 많은 크림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피부 속에서도 불필요한 유분이 뭉쳐서 피지가 되어 있는 건데 과한 유분의 크림을 발라준다면은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요, 유분기가 강한 크림이 필요가 없을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속에서부터 촉촉한, 가장 중요한 건 그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물광 주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되기도 하지만 칼륨 음식으로 염분을 자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바나나나 감자, 코코넛 워터, 토마토 등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만약에 염분기가 높은 굉장히 짠 이런 음식을 먹었다면 그러면 무조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스트레스 잘 조절하셔야 돼요. 스트레스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런 좁쌀이 생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암만 이거저거 화장품 막 바꿔 써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좁쌀이 나왔을 때 정말 수면 정말 중요해요. 잠 푹 잘 주무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스트레스 완화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한 가지 해주세요. 그래야 좁쌀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좁쌀 여드름은 징글징글하게 안 없어지잖아요. 저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요. 실은 저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고생하는 게 좁쌀이에요. 특히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화장품 검사를 많이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고 좁쌀이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2016년도에는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 화농성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이마라든지 볼에 정말 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좁쌀들이 이렇게 나는데요. 평상시에는 저도 혼자서 집에서 홈케어를 하지만 좁쌀이 이렇게 나서 정말 꼭 짜야 되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저희 샵에 가서 관리를 받아요. 좁쌀 여드름일 경우에는요, 샵에서 관리를 받는 거는 첫 번째로 최소한의 각질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피부 속으로 수분을 침투시키는 관리를 받고요. 세 번째로는 짤 수 있는 좁쌀은 다 제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가장 중요한 재생 관리를 받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눈 옆에 좁쌀이 하나가 났었는데요. 귀찮아서 신경을 안 썼더니 점점 커져서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샵에 가서 짰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길다랗게 이 벌레처럼 나오는 거 아시죠? 피지가 너무 길다랗게 나와가지고요. 정말 좁쌀은요, 다른 여드름과 달리 피부 속에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내가 함부로 짜다가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이게 흉터로 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잘못 짜면 상처가 되면은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드름 자국 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거 자기가 혼자서 잘못 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처 나면 이거 재생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방금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관리를 해 주시지만, 전문적으로 꼭 짜야 될 때는 전문적인 곳에 가셔서 제거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느 샵을 가시던 간에요, 좁쌀 압출을 하러 가면 딱 이것만 요청하세요. 압출을 하기 전에 피부에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면요, 이미 피부가 불어있기 때문에 좁쌀이 큰 무리 없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좁쌀 제거할 때 자국 안 남게 잘 압출해달라는 거. 어느 한 부분을 너무 막 꾹 세게 누르면은요, 이게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이런 샵에서는요, 압출을 할 때 먼저 수분 공급을 해주고, 압출할 때 옆을 살살 누르면 좁쌀이 정말 잘 자국 안 남게 깨끗하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좁쌀을 아무리 살살 한다고 해도 피부에 무리가 되고 자극이 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진정 재생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뭐 피부 관리실에 갔는데 하면서 뭐 미백 관리도 해야 돼요, 리프팅 관리도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좁쌀이 날 때요, 이거 저거 정말 효과 없고 오히려 좁쌀이 더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실 가셔서요, 이 관리실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이 관리실이 정말 양심적으로 좋은 제품을 쓰는지, 그리고 위생이 철저한지, 그리고 이 좁쌀을 짜는 이 분이 정말 전문적으로 좁쌀을 잘 짜시는 분인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말이 좀 많았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 피부가 좁쌀에 맞는지 아니면 알러지가 아닌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 피부가 알러지 때문에 올라온 건데 무리하게 좁쌀인 줄 알고 짰다가 여기에 상처 생기면은 그 흉터 어떡하실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두 가지 홈케어를 해주시는데요. 겉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순하게 각질 관리와 수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에서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앞에 알려드렸던 그런 물광 주스 같은 거, 그런 안에서 먹는 것과 바르는 거, 이 두 가지 꼭 홈케어로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좁쌀이 어느 정도 진정돼서 이건 꼭 짜야 됐을 때, 압출할 좁쌀이 남아 있을 때 정말 짜야 하는 좁쌀만 피부관리실에 가서 꼭 정말 전문가에게 압출하세요. 압출한 다음에 진정 수분 재생 관리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이 진정 수분 재생 관리만 하면 되세요. 절대 화이트닝 관리라든지 리프팅 관리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참고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저거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3일 전에 좁쌀이 나서 제가 저희 샵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좁쌀이 올라와 가지고 크게 부어있는, 너무 큰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저희 샵에서 짠 건데요. 어떠세요? 3일이에요. 아직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큰 흉터가 남지 않았죠.
이건 아직은 자국은 있지만 집에서도 계속 수분 관리로 팩을 해주면서 재생 관리를 해준다면은 일주일 안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문의가 많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좁쌀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유분을 잡는 약을 처방받았다거나 아니면 이거 좁쌀 여드름 났으니까 레이저 하면 돼요, 뭐 이런 레이저 시술을 권유받았다면은 정말 꼭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이 좁쌀 여드름은 피부가 대부분 건조한 상태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피지가 올라오는 피지를 잡겠다고 얼굴 전체 유분을 잡는 약을 먹는다면은 피부가 정말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전반적으로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 깨지는 거예요. 정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약 먹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레이저나 그런 강한 필링을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잘 생각해 보실 게 레이저도 또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이런 건조함을 레이저가 좋을 수는 있지만 레이저를 하고 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면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시술을 할 때는 꼭 정말 집중적인 4번 이상의 전문적인 이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재생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민감한 피부에 그렇게 강한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좁쌀 피부는 피부 장벽이 완전 손상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이거 좁쌀뿐만 아니라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부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실은 좁쌀은 저에게도 꼭 정말 큰 문제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도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좁쌀이 그만큼 다루기가 힘들고 잘 안 없어지는 걸 제가 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힘내시고요. 제가 말했듯이 하루 만에 좋아지는 피부는 없어요. 제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집에서 하루에 하는 홈케어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건강한 피부로 진행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 같이 노력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